텔레비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칼라 방송.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종이신문을 구독을 했었고 TV를 통해서 본방사수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문명 특급 포근어나 아니면 하말 넘안? 기존의 미디어가 확보하고 있던 독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좀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기존 언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만 20대의 의견은 약간 대변되기 어렵다? 매체의 간판보다는 주제가 괜찮네? 콘텐츠를 잘 만들었네? 기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라인이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뭔가 발췌하는 느낌에 가깝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2시간씩 인터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리포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작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저는 뉴미디어보다는 레거시 미디어를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기사들은 분명히 볼만한 그런 가치가 되게 크잖아요. 중요한 기사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렇지 못한 것들에 좀 묻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무료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유튜브나 SNS는 입맛에 맞는 뉴스는 나오니까 그런 것만 보다 보면 점점 편향성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행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어린이들뿐 아니라 20, 30대 사이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죠. 부모란 말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쓰고 보호자라는 말을 쓴다든지 누군가 불편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덜 재밌더라도 다른 자막을 쓴다든지 그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저희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인 것 같아요. 정보가 많을수록 경쟁자가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신뢰받을 수 있는 정보 제공자가 있다면 그 정보 제공자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는 미디어 포맷 이런 것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젊은 세대들의 이제 포맷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대상화시키지 말고 시청자 또는 독자들을 생산자로 참여를 시키고 뉴스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합니다. 학교 신문 본 적 있어? 혜찬아! 다시 한번 해봐봐. 잡지 안 갖고 그냥 한글로 편집한 거 같지 않아?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신문방송사에서 편집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혜정입니다. 대학 언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운 뉴스를 만들자라고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는 편이죠. 앵커시잖아요. MBC 뉴스를 전달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뉴스를 만들어봤던 사람이고 20대와 함께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맞춰드려야지 편집장인데. MBC 세시 뉴스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가진 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분일지도 궁금하고요. 유튜브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상파 나름대로 중심을 좀 잡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진짜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큰 포부를 담은 프롤로그 영상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첫 편집회의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 불독의 부편집장을 맡은 경상대 간사 김혜정 간사님 나오셨고요. 또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 박서연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팀이에요, 이렇게. 네, 한 팀이에요. 제가 편집장, 제가 부편집장. 네. 그럼 저희는 뭐예요?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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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나고 그냥 헤어질 사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이니까. 근데 오늘 저희가 또 뉴미디어 새로 만들면서 고민이 있어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게스트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오늘 느낌. 저희가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될 것 네. 같아서요. 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다들 진지하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새로운 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일단은. 근데 네. 그 와중에 되게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시려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지가 약간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박세현 기자님께서는 네. 이제 불독 관련해서 네.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도 쓰셨더라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 불독이 처음 시즌 1 때 그 경남 도민일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 총선 전에 네, 그 네, 콘텐츠를 맞아요. 많이 만드셨잖아요. 되게 신선했어요. 이제 지역에서 이런 걸 하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기사를 썼는데 주급해서 없이 사라졌다. 생각보다 제가 이제 가끔씩 들어가서 보면 조회수가 좀 잘 안 나왔다. 조회수가 좀 잘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 금준경 기자님께서 네. 이제 최근에 기사 쓰신 걸 봤는데 요즘 미디어 오늘에서 기획 기사 나가고 있잖아요. 그 네. 유튜브 저널리즘 관련해서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알차더라고요. 그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계란판 공장을 저희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란판을 만드는 재료가 신문이래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이 읽었던 신문은 계란판을 못 만들어요. 더러워서. 손때가 묻고 하니까. 이물질이 안 묻은 새 신문으로 계란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문이라는 게 미디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좀 단적인 예인 것 같은데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신문과 방송을 주로 떠올렸는데 이제 유튜버가 등장하면서 미디어 환경이 예전보다 또 많이 좀 급변한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 등장을 했고 그들이 기자와 경쟁을 하기도 했고 어떤 유튜버들은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유튜버들은 기자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대신 해내서 더 추앙받기도 하고 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언론이 뭘 해야 될지 저널리즘을 좀 다시 정의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기획 기사였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과들도 이름을 요새 다 바꾸더라고요.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네.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굉장히 일방향이었다면 이제 쌍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플랫폼이 계속 바뀌고 있고 유튜브를 또 지금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사실 몇 년 전에도 계속 그냥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왜 유튜브에 또다시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유튜브는 2006년, 7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G 때문에. 뭐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때는 너무 답을 바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요?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당시 유튜브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영상을 올리면 당시 UCC라고 많이 불렀죠. 맞아, UCC. 취미였어요. 취미. 근데 취미는 아무리 재밌어도 매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 가능한 뭐랄까 내게 금전적이거나 심리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힘든데 유튜브는 이제 수익화를 맞아. 하게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었더니 돈이 되네? 라는 거를 처음으로 인식시켜주고 이제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낸 서비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5G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유튜브를 편하게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3, 4년 전만 해도 유튜브는 있었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을 딱 들고 있을 때 데이터 요금제 신경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와이파이 존에서만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으로 잘 안 보거나 그랬는데 이제 4G가 나오면서부터 딱 나왔던 게 이제 무제한 요금제. 그러니까 데이터 무제한이 나오고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한 거죠. 50대, 60대 분들이 90% 이상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전 연령대에서 90% 이상 모두 시청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TV도 신문도 아니고 유튜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되게 적어요. 어떤 언론사든. 근데 영향력에 대한 비즈니스예요, 언론사는. 멋진 저 말이네요. 언론사가 영향력이 있어야 취재를 할 때 힘이 붙고 독자한테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 따져보면은 맞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낮은데 그중에서 방송사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지 알면 신뢰를 좀 해요. 지역 방송국들도 사실 굉장히 장비도 잘 갖추고 있고 영상을 해본 사람들인데 왜 방송국이 유튜브에 적응을 잘 못할까? 그리고 이제 조회수가 기성 언론사들이 잘 안 나올까가 궁금해요. 박서연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약간 잘하려고 하고 틀에 갇혀서 그 SBS도 비디오 머그에 그 쏘는 영상을 그 팔뉴스 메인 뉴스에서 틀기도 하긴 하죠. 핵심은 우리가 왜 유튜브를 언론인들이 주목해야 되냐면 독자가 여기에 없고 거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MBC 경남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 랭킹을 내보면 한 10에서 20위권 안에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네. 내용들이 절대 다수일 거예요. 정치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 떠나서 특정 팬덤이나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서울에서 조선일보가 이제 김해공항이랑 이 핀란드 직항 노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에 반대되는 좀 문제다라고 보도를 냈거든요. 다음날 부산일보에서 조선일보를 비판하면서 너희가 유럽 해외여행을 경상도에서 가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 수고로움에 대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왜 안 듣느냐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의 이슈 5.18이나 노무현과 같은 지역의 정치 이슈도 있겠지만 지역만의 관점, 지역만의 좀 차별성이 어쩌면 알고리즘적으로도 소구가 된다라는 거를 뭐 저는 좀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역 언론사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우리가 새롭게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니터링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MBC 경남 뉴스 채널입니다. 2017년도에 처음 개설된 채널이고 보시면 구독자 35,960명.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순 시청자 수 544.4만 명. 성별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80%가 넘어가고 여성이 20%. 또 연령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할 건데 그 세대가 너무나 적습니다. 이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그냥 유입되는 수용자들을 다 분석한 결과인데 사실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시기 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전국에 제가 지역 MBC와 KBS 포함해서 공영방송들의 이제 지역 유튜브 뉴스 채널들을 다 한 번씩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은 뉴스랑 뉴스가 아닌 게 섞여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능, 드라마 이런 거를 같이 올리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뉴스를 올리지만 45기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냥 올려만 나요. 그대로. 네. 그 올리는 것도 이제 YTN 같은 경우에 뭘 잘하냐면 똑같은 영상을 올리지만 가공을 잘해요. 유튜브에 맞게 자막도 좀 더 크게 만들고 어떤 거는 이게 핫하다 싶으면 영어 자막도 막 넣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올리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인데 경남 MBC가 두 번째 좀 유사했던 경우였고요. 세 번째가 새로운 거를 막 도전하는 콘텐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도 사실 대부분 잘 되진 않죠. 처음 뭘 해보는 거고 지역 언론사에 대한 그런 뭐랄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팬덤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핫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2단계와 3단계의 절충 모델을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 MBC 사례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대구 MBC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리포트가 있으면 그 리포트는 보통 길어도 3분이 안 넘어가잖아요. 방송 뉴스에 사람의 인터뷰를 쓰면 딱 한 문장만 말하자고 끊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맥락을 넣어주고 인터뷰도 길게 풀고 또 전후 상황을 넣어가지고 6분짜리 리포트를 가공해서 올렸더라고요. 품은 좀 들긴 하지만 이게 좀 더 기성의 뉴스를 하면서 좀 더 뭐랄까요 독자 친화적인 유튜브라는 새로운 생태계에 맞는 친화적인 콘텐츠였던 것 같고 반대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조회수만을 위해서 너무 핫한 것만 올리는 게 뉴스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뉴스 원판을 잘 만들고 그거를 가공을 잘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원래 안 하던 걸 새롭게 막 시도를 하는 게 유튜브라는 공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재가공하고 거기서 또 시청자들을 당겨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목포 MBC의 사례가 또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낭만항구 소개 좀 들어볼게요. 낭만항구가 그 매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넘게 방송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목포 MBC는 포기를 했어요, 아예. 저녁 뉴스를. 저녁 뉴스를 안 하고 기자 편집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안 하고 그냥 유튜브 채널에서 낭만항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한 10분 정도 그런 목포 지역의 뉴스가 나오다가 갑자기 막 갑오징어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진짜 갑오징어. 지금 판매자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갑오징어가 나와요. 현재 들고 있는 거는 갑오징어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 잡아 올린 싱싱한 갑오징어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 어제 잡은 거 아니에요? 아침에 위판을 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좋아요. 갑오징어. 예. 좀 재밌어요. 보다 보면. 네. 지루하지 않은.
뭐 요즘에 갑오징어가 제철이다, 뭐 맛있다. 그런데 또 뭐 병어도 요즘에 제철인데 뭐 병어 값이 비싸다. 우리 원래 싸게 먹었는데 왜 비싸졌을까? 막 하면서 또 중국에서 갑자기 병어가 몸에 좋다는 소식이 돌았다더라.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 와서 막 엄청 사가서 병어 값이 올랐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다 이런 소식까지 다 전해주는데 원래 지역 뉴스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메인 뉴스에서는 말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약간 재밌었어요. 제가 그냥 보기에도. 그러고 그냥 뭐 빵집 사장님도 어느 날 평범한 나오고 사람들한테 마이크 주고. 네, 그냥 뭐 도너츠 가게 사장님, 짜장면집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막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출연을 하면 어찌 됐든 조금의 홍보? 네, 아니 홍보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께서 좀 모포 MBC의 이 팬이 될 수도 있겠네요. 팬이자 후원자가 되는 후원도 될수 거죠. 있겠고. 네, 그래서 네. 이 구독 모델을 제가 알기로는 지역 언론에서 갖춘 걸로는 유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도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해보라는. 네, 여기 그 진주 지역에 약간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요즘에? 요즘에요? 네. 뉴스라는 건 사람이 얘기를 듣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건데 너무 많으니까 못 들었던 걸 지역은 들을 수가 있잖아요. 동네 소식. 네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무대에 앉혀서 그들에게 얘기를 듣지만 그 안에 시사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를 전달하는 게 우리 지역 언론만의 좀 소구력 있는 이 경남스러운 느낌, 약간 이런 걸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만 구독을 해도 엄청날 거거든요. 구독하고도 반응이 또 올 거고 실시간 소통도 잘 될 거고요. MBC 경남을 구독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네. 고민해보면 여러분이 구독하시는 채널이 각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나는 저 컨셉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저 정체성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구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하는 채널이 복잡한 거를 보진 않잖아요. 네. 하나의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은 하나의 콘텐츠인 것 같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의 연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게 딱 들어있어야 되는데 접속했을 때 되게 뭔가 복잡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구독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뭐든 간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향하는 게 지역에 대한 소통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밖에 대해서 늘리는 건지 뭐 2030인지 5060인지 보는 것 같아요. TV는 누구나 볼만한 걸 틀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이제 불독이 계속 진행되면서 뭔가 MBC 경남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저도 되게 애정 있게 볼 것 같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N번방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사람들이 지적을 막 했어요. 네. 어떻게 가해자한테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느냐. 그 기자의 반응이 참 신선했던 게 사과를 했어요. 댓글에서 기자가 사과를 하면 기자 그 누리꾼들이 막 더 비난을 하진 않아요. 네. 이 기자는 괜찮다, 사과할 줄도 알고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오는데 그런 쌍방향이 유튜브에서도 사실은 좀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종합일간지 중에 국민일보라는 그 언론사에서 취재 대행소 웨이라는 페이지를 운영을 해요. 유튜브 채널. 저희 학생들도 많이 예, 근데 이게 구독자가 1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채널의 콘셉트가 명확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뭐 카페나 도서관이나 슈퍼마켓 이런 데 등에다가 그 모금 저금통처럼 그런 걸 그 배치를 해뒀어요. 그냥 국민일보가 취재해드린다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넣어달라. 그래서 진짜 뽑아가지고 이런 거 재밌겠네? 우리가 진짜 취재를 해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조회수가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서 만들어내서 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직접 맞습니다. 만들어 오고 네. 가지고 오고 또 보여주는. 사실 기자는 아니긴 하지만 유튜버 중에 진용진이라는 그것을 알려드림이라고 해서 댓글로 남기면 내가 대신 알아봐 주겠다 이거거든요. 버스 기사님들은 화장실에 언제 가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죠. 근데 기사님을 만나서 취재를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노동적인 문제로 이어지더라고요. 버스 기사님한테 인터뷰를 하려고 왔고요. 갔다가 차고지에 돌아오면 한 4시간 가까이.
그래도 언론은 이런 거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도 취재가 가능하잖아요. 뭐 도로교통공단에다가 뭐 전화해서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실제 훨씬 의사 결정을 확실히 내리는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더 접근이 쉬우니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으니 네, 언론사가 이런 거 똑같이 좀 벤치마킹해서 지역에서 운영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이 딱 떠오르면은 박서연이 떠오르는 느낌이 저는 오늘 들을 것 같고 처음 뵀지만 왜 그러세요? 뭔가 부당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왜 기자가 캐릭터가 되면은 그 언론사의 브랜드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MBC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놓쳐선 안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적인 신뢰와 영향력이 있거든요. 네.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데 MBC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면 유튜브에서 밑에 설명을 한 줄 넣어요. MBC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정부의 신뢰도로 인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구를 넣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지역사가 그게 안 되면 유튜브에 연락을 하셔서 지역사도 그걸 넣어야 된다고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지역 언론 혹은 MBC만의 책임. 네, 책무, 가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핫하고 재미있는 거를 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정말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안 보더라도 민영방송이 하지 않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실 필요가 우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격을 따지는 언론사가 썸네일을 통해서 상당히 좀 비속어나 욕설 또는 최근에 KBS 쪽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쩌면 혐오 표현 소지가 있을 만한 표현들을 이제 신조어가 핫하니까 자꾸 유튜브 영상 썸네일에 쓰는 거예요. 당연히 매체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지만 그 안에서도 당장 핫하진 않더라도 딱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품격. 네, 해주는 게 더 저는 당장 핫하진 못해도 롱런할 수 있고 이제 MBC가 공영방송 존재하는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V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신 그리고 거네요. 본판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겠죠. 네. 저는 사실 20대들이 어떻게 MBC 경남을 사랑하는 뉴스를 만들어야 되나에만 집중을 하면서 이제 듣다가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신선했고 저희 학생 기자들도 이제 유튜브에 맞는 컨텐츠를 고민하다 보면은 사실 맛집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단순히 근데 이제 친구들은 이렇게 맛집을 소개하는 게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얻을 수 있고 맛집 소개하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 리포터도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또 저희 채널에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신뢰자본이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학생들하고 또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20대, 30대까지도 끌어당길 수 없을까 하는 욕망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욕망, 네. 욕망.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스타일이 좀 되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부편집장님은 약간 날것 솔직함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편집장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는 거를 계속 중간에서 그러니까 너무 끌어가지는 않더라도 다 들어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이어가는 능력이 좀 출중하신 것 같아서 두 분의 이제 티키타카하는 그런 게 좀 더 이어지면 더 재밌게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 젊은 세대들 또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만들어낼 때 그 신뢰 자본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관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가 공적인 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뉴스의 특징들을 보면은 나와 관련이 있거나 내 관심사와 직결되는 경우 혹은 내가 느끼는 부당함이 이제 공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들과 좀 계속 호흡을 해보고 타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1,000만 권역인 서울방송, 4천만 권역인 전국방송이 못하는 거를 좀 더 물론 지역 역시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더 노력을 해본다면 그런 점에서 좀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뉴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가요? 불독 잘 될 것 같으신가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잘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우리가
오늘 많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퍼블릭 액세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외에 지금 뉴스를 제작을 할 때 참고해서 소통하는 경우는 이제 처음 시도라면 그럼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소통을 하고 함께 좀 움직인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두면 될 것 같고 윗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구독자가 왜 이렇게 적어라고 압박하면 여기도 비영상 올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를 윗분으로 생각해주고 너무 숫자에 집착을 안 했으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도 자체가 멋진 것이니까 뭐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같이 가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터질. 네, 빵 터지는 날이 오겠죠. 저희 둘이 어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둘이서 어디 나가가지고 어떤 뉴스 궁금하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셔야죠. 그래서 이름 정해지려면 첫 번째로 거 이런 거. 타깃을 잡으려면 수요 조사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2030이더라도 저는 전국의 2030을 위한 스낵컬처보다는 지역 내 2030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취재대행소 외행이나 진용진식의 컨셉을 차용하셔서 제작을 해보는 거 좋은 것 같고 시류에 휩쓸리거나 혹은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만들어 보고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두 분하고. 네, 좋죠. 혹시 뭐 다음번에 아니요. 아니, 좀 들었어요. 다음번에 메이킹 할 때 출연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시간 되신다면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맛있는 식사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는 짧게 나가지만 정말 긴 시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요. 또 좋은 얘기들 진짜 귀담아 듣고 우리 한번 잘해봐요 편집장님. 와. 땀 났어.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향하는 게 지역에 대한 소통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밖에 대해서 늘리는 건지 뭐 2030인지 5060인지 보는 것 같아요. 화장도 20대 초반과 중반과 후반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크리에이터 수요가 다르잖아요. 그만큼 좀 세분화해서 그 타깃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들지를 논의하는 게 댓글 기능이 인터넷에 생긴 지는 20년이 더 됐는데 어떤 기자도 그 댓글 기능을 활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자는 했고 또 마찬가지로 대구 MBC도 했고 진용진도 댓글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국민일보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도 댓글을 통해서 받고